그럼 세계해양포럼 정규 세션 두 번째 해양환경, 해양 쓰레기 처리 더 나은 방법은? 이란 세션 이끌어 주실 이재명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은 어제 있었던 기조 세션에서 해양 쓰레기에 대한 코리안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계해양포럼의 메인 이슈가 해양 쓰레기를 포함한 해양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혹은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주 회자되는 게 아까 화면에도 잠시 나온 태평양 쓰레기 섬입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지속될수록 그리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플라스틱 사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솔루션을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해양포럼이라는 장을 빌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이 되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기조 세션에서 간단한 내용의 제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정규 세션을 통해서 기술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LNG 수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선박을 이용한 해양 쓰레기 처리 토탈 솔루션이라고 감히 명명하고 있는 기술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해양으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는 매년 800만 톤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해양 쓰레기 섬은 갈수록 늘어나고만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미치는 여러 가지 악 영향들을 보면 당연히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동식물이 흡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고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성인을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연간 미세 플라스틱의 간접 섭취가 800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유하고 있는 쓰레기가 항해 중에 선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타난 산업적인 피해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기존의 처리 방법은 해양에서의 수거 그리고 육지로 옮겨온 후에 분류 과정을 거치고 근데 대부분이 분류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매립된다든지 혹은 소각된다든지 그리고 리사이클링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해양 쓰레기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에서 리사이클링의 비율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이나 매립이나 소각을 하더라도 플라스틱 본연의 성질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에 영속적인 환경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해양 기구들이, UN 산하의 해양 기구들이 해양 쓰레기 저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UNEA라든지, 그리고 이름에서조차도 알 수 있다시피 글로벌 파트너십도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양 쓰레기에 대한 접근은 주로 수거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근데 그 수거도 육지 인근에 해당되는 영역, 그리고 대양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나뉘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구나 혹은 담수 영역인 하천에 해당되는 곳까지도 국유 쓰레기 수거에 대해 가지고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인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자동 탐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천해 영역에서 혹은 담수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양 영역에 대해서는 공익 형식의 재단입니다만 오션 클린업 재단이라든지 오션 피닉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태평양의 쓰레기섬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오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들은 주로 처리보다는 수거 그 자체의 주요 목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기조 세션에서 말씀을 드렸던 새로운 제안입니다. LNG와 하이드로젠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용하는 선박을 개발하고 그 선박을 통해서 일체형으로 해양 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 쓰레기가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보면 크게 보시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볼륨 최적 문제입니다. 볼륨 문제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있는 그대로 벌크 상태로 가져왔을 때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그냥 그라인딩 했을 때는 거의 7배, 그리고 압축까지 하게 되면 16배 정도의 보관 효율이, 저장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다에 보유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육상까지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져온다 하더라도 매립이나 소각을 할 때 나타나는 2차 환경 문제, 그래서 이게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처리 방법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차량이 아니고 선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선박에 기준을 둔다면 쓰레기 수거나 처리 선박 자체도 친환경 선박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에코 프렌들리 프로펄션 시스템을 탑재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파워 매니지먼트 혹은 효율적인 스토리지가 가능한 선박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그것을 육상으로 들고 올 때는 육상까지 가져오는 형태는 최종적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착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선박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선박을 시뮬레이션 상으로 건조를 해보았습니다. 선박의 재원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정도 선박이면은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출항을 해서 태평양 쓰레기섬까지 왕복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그리고 항행거리라든지 혹은 기본적인 선박이, 대항항해를 하는 선박이 가져야만 하는 최소 재원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엔진, 또
친환경 엔진을 이용한 LNG 추진 방식, 그리고 LNG 계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소, 그리고 수소에서부터 연결되는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한 전력 개발, 전력 축적, 이런 것들을 선박 내에서 가능하게끔 해주는 선박이 보시는 바대로 설계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술 내용은 친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듀얼 프로펄션입니다. 그리고 선박의 대양 항해에 아직까지 적용해 보지 못했던 수소 연료 전지를 직접적으로 적용해 본다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재활용 원료를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왼편에 보시고 있는 전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LNG에서부터 녹색선으로 연결되고 있는 전력 계통을 통해서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한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FGSS라고 표시되어 있는 Fuel Gas Store Supply System을 통해서 LNG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듀얼 프로펄션에 대해서는 퓨얼셀 그리고 LNG를 통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추진 시스템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박이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하는, 대응을 해야만 하는 IMO 규제라든지 그린하우스 가스 리덕션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정량적으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LNG 추진을 위해서 탑재하고 있는 LNG 연료 탱크와 연결되는 LNG 계질기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소는 전체 시스템 내에서 수소 연료 전지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스러스트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 그리고 선박 내에 필요한 모든 동력을 지원하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정리가 되어서 선박 내에 가장 효율적인 파워 매니지먼트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용화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PEMFC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크라이오제닉 그라인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가장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벌크 상태로 수송하는 것보다 그라인딩 그리고 컴프레션을 거치면 최대 16배까지 저장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파티클을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한 극저온 냉동 동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사용하는 것은 냉매로서는 연료로, 선박 추진 연료로 사용되는 LNG가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LNG 추진을 할 때 사용하는 LNG는 그대로 기화열로 버려지거나 혹은 또 다른 방안을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LNG 추진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폐열을 추가 비용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합시키고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으면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파티클들은 보시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재활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발표들에서 여러 연사분들께서 아마 재활용 시스템 혹은 재활용 사례들을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 내용들하고 비슷하게 인도용 포장재라든지 혹은 기능 강화 콘크리트라든지 혹은 의류 신발 제품이라든지 하는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익한 혹은 기대되는 분야로는 플라즈마 가스화를 통한 친환경 발전, 전력 생산 쪽에 발전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게 CO2 발생이라든지 화석 연료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여기서는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가스화 자체가 친환경 연소 시스템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연소제, 기본 원료로서 해양 플라스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재활용 펠릿들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내용들은 기술적으로 이미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선박 내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이 LNG 수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해양 쓰레기 선박이고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한 선박이 많아지고 해양 쓰레기 처리에 투입된다면 마지막에 화면에 나오는 깨끗한 바다, 그리고 미래의 후손 부대에 물려줄 깨끗한 환경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